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보통 그 그래픽 함수들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래픽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설정해야 될 옵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설정해야 될 옵션들을 전부 다 파라미터로 선언하기보다는 옵션들이 전달될 수도 설정될 수도 있고 설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들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변 길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도록 그 함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는 어떻게 바꿀 건지, 선의 두께는 얼마나 할 건지, 가로 길이는 얼마로 할 건지, 세로 길이는 얼마로 할 건지 이런 키워드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파라미터를 아무렇게나 넘겨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 중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이름들만 가지고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어떤 회사에서 DB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DB의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정보를 만든다. make employe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에 대한 정보를 만들려면 우선 직원의 사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의 이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NO 하고 name이라고만 할까요? 직원의 이름과 직원의 이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직원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타 등등등 몇 개가 올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EMP를 만들 거예요. EMP를 딕셔너리로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로 만들 건데 우선 EMP NO라고 하는 키워드에는 첫 번째 위치에서 전달받은 NO라고 하는 것을 value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EMP name이라고 하는 키에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name에 전달된 값 아규먼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하면 뒤에 몇 개가 오든 상관없이 EMP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겠죠.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EMP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 함수는. 뒤쪽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고 앞에 있는 번호, 이름에 대해서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make employe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number, 직원 번호는 1004번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줄게요. 이름은 오쌤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variable length예요. variable length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직원 이름은 오쌤이고 직원 번호는 1004번입니다. 라고 하는 딕셔너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딕셔너리가 리턴이 됐죠. 여기 키값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키값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value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알파벳 순서로 정리가 된 거예요. N, A, N, O 이렇게 되어 있죠. 키가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뿐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직원을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마음대로 줘도 되는 거잖아요. 개수도 마음대로, 파라미터 이름도 마음대로 줘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메일 하고서 파라미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의 이메일은 뭐 제이크 itwill.co.kr 이렇게 주고 싶은 거고. 여기는 밑으로 좀 내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한 줄로 할까요? 전화번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전화번호는 뭐 02-1234-5678 회사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4번과 이름만이 아니라 이메일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고 해서 EMP 직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했지만 얘네들을 가지고서 뭔가 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어차피 얘가 무엇일까요? 얘는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가변길이이면서 키워드 인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딕셔너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for key value라고 할까요? in 키워드 args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점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죠.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딕셔너리의 하나의 아이템은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할 때 dictionary.items라고 하면 키와 밸류를 동시에 전달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안에서 저는 if문을 쓸 거예요. 키가 이메일인 경우에는 그러면 EMP에다가 넣을 거예요. 밸류를. 또는 자, 여기는 괄호를 묶을까요? 묶을게요. 물론 괄호는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5원은 왼쪽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 false인 경우에는 뒤쪽까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5어보다는 비교 연산이 먼저이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괄호가 필요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연산 순서를 우리가 명시하고 싶으시면 괄호를 써주시면 돼요. 키 값이 전화번호라고 파라미터가 전달된 경우에도 딕셔너리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자, 그럼 볼까요? 만들어지는지?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고 밑에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2번에 만들어진 직원은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름도 있고 4번도 있고 전화번호 정보도 가지고 있는 직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와 여기에 전달된 아규먼트고요. 나머지 전부는 어디에?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 전달된 아규먼트들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4번과 이름을 딕셔너리로 갖는 EMP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KW 아그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게 되면 이메일,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키와 밸류가 꺼내지게 될 거예요. 자, 키 값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메일이 맞아요. 그죠?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 그래서 밸류가 직원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직원 정보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직 폼은 아직 안 끝났죠. 폼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요. 두 번째 아이템은 키가 전화번호고요. 밸류가 이런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키 밸류예요. 그렇죠? 키가 이메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키가 전화번호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딕셔너리에 추가가 돼요. EMP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된 딕셔너리가 리턴이 돼요. 리턴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름과 4번 이름과 4번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도 있는 이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져서 리턴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직원을 만드는데 직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들. 뭐 직원의 뭐 개인 정보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얼마가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175라고 할까요? 저는 175는 안 되지만. 몸무게는 얼마가 될지라거나, 뭐 아니면, 또 뭘 할까요? 뭐 성별? 이런 코드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직원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4번은 1004번, 이름은 오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오쌤의 키, 몸무게, 성별을 다 넘겼어요. 다 넘겼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정보는 뭐만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4번과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가지고 정보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 때 필요 없는 정보들은 사용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variable length, 그러니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코드를 만들 때 어떤 기능을 할 때 필요한 키워드들은 기능에서 사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키워드들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고 결과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픽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키 값이 컬러이면 그래프에서 색깔을 바꿔준다. 만약에 뭐 선의 모양이 직선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선을 그려준다. 만약에 키 값이 뭐 직선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선의 모양을 설정된 값으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if 구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면서. 모든 키워드 아규먼트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해봐야 돼요. 어떤 키 값이 있는지, 어떤 밸류가 있는지 반복해서 찾아보면서 원하는 기능들은 수행을 하고 필요 없는 기능들은 수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함수가.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함수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아규먼트들을 키워드를 써서 아규먼트들을 원하는 개수만큼 임의의 개수로 전달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더라도 이 파라미터 이름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파라미터 이름에 설정된 값들만 사용하게끔 코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이름이나 써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값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픽을 그리는데 컬러라든가 X좌표, Y좌표, 뭐 두께 이런 거는 설정할 수가 있지만 그래픽을 그리면서 뭐 그래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파라미터 이름을 쓰면 그런 파라미터가 동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동작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에 여기가 가변 길이 키워드이더라도 그 동작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들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노트북. 컬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요. 저희 16번이죠. 파이썬 16번.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좀 어려워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컬앱 노트북을 만드셨으면은요, 구글 컬앱과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시고. 오늘 이메일로 과제를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코드를 보다 보니까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재기함수를 사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좀 잘못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네, 자,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재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recursive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굵은 글자로 좀 바꿀까요? 굵은 글자로 좀 바꾸고. 재귀함수란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를 재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재기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이고요. 재기함수는 잘만 이용하면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재기함수는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고요. 때로는 제대로 종료가 되지 않는 잘못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함수는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이슈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실행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개념 정도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재개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알고리즘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 네,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팩토리얼? 자,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정수. 자, 팩토리얼 함수는 제가 정의를 써드릴게요. 정의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정의예요. 1 팩토리얼은요. 이것도 1이에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까지 곱한 숫자를 2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3 팩토리얼은요. 1부터 3까지를 곱한 값을 3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 팩토리얼과 1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은 그냥 약속. 1 팩토리얼은 1까지만 곱한 거. 2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곱한 거. 3 팩토리얼은 1부터 3까지 곱한 거. 이렇게 약속을 해요. 계산해 보면 얘는 2겠죠? 계산해 보면 얘는 6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게 팩토리얼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계속 곱아가면서 어디까지? n-1 곱하기 n까지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n까지. 그렇죠? 자, 이 결과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1부터 n-1까지 앞에 여기만 볼까요? 여기만 보면 n-1 팩토리얼에다가 무엇을 곱해준 값일까요? 곱하기 n을 한 값이에요. n-1 팩토리얼의 결과에다가 n을 곱해준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1 팩토리얼 볼까요? 1 팩토리얼도 0 팩토리얼에다가 1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2 팩토리얼 볼까요? 2 팩토리얼도 보시면은요. 앞에 1이라고 하는 것은 1 팩토리얼이죠.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3 팩토리얼이라고 한 것은요. 여기까지 결과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거잖아요. 1 곱하기 2가 뭐예요? 2 팩토리얼이죠. 거기다 3을 곱한 거란 말이에요. 2 팩토리얼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식은 n-1 팩토리얼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있죠. 조건은 n이 언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0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1 팩토리얼부터 n이 1일 때부터 1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곱하기 1 2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 곱하기 2 3 팩토리얼은 2 팩토리얼 곱하기 3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0 팩토리얼은 이 규칙에 사용될 수 없어요.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0 팩토리얼까지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결과를 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결과를 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재계 함수를 쓰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반복문만 이용하시면 돼요. 반복문만 이용하면 1에다가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1에다가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n까지 하면 돼요. 제가 어제 과제로 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반복문 이용하시면 돼요. 굳이 재기함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복문과 if문을 이용해서 이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재기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result라고 하는 거를 일단 none이라고 할 거예요. none. 그러니까 없다. 아직 result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변수 초기화에. 자, n이 0일 때는 반복문을 쓸 수는 없고요. if n이 0일 때 result는 이건 약속이니까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0 팩토리얼은 뭐라고 한다? 1이라고 한다. definition이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하는 definition이에요. 그렇지 않고 n이 0보다 큰 경우예요. 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즉 n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result를 1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이 result에다가 for x in range n result 곱하기는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팩토리얼이면 1에다가 곱하기 1만 하면 되고 2팩토리얼이면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3팩토리얼이면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3개를 곱해주면 되고 4팩토리얼이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range n이라고 해버리면 range n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얘는 0, 1, 2 이렇게 해서 n-1까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0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1부터 n 플러스 1까지라고 하면 이거는 1부터 n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꺼낸 x는 곱하기 1, 두 번째로 꺼낸 x는 곱하기 2, 세 번째로 꺼낸 x는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어디까지? n까지 곱하겠죠. 맞아요? 네, 여기 range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리턴하시면 되냐면 result를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n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제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일부러 if elif라고 넣었고요.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엇을 리턴할까요? none이라고 하는 걸 리턴할 거예요. 즉, 음수에 대한 팩토리얼은
none, 없습니다 라고 할 거죠. 자, 그럼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팩토리얼. 이거 먼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실행. 그 다음에 팩토리얼 얼마? 0부터 시작해 볼까요?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얼마? 1 팩토리얼은 1 2 3 4 5 6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반복문 쓰시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for and in range 6보다 작을 때까지 해볼까요? print 팩토리얼 n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까지를 출력을 한 겁니다. 잘 되죠? 그 다음에 음수 팩토리얼. 음수 팩토리얼은 결과가 뭐다? 결과가 none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음수 팩토리얼은 none입니다. none.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이거는 재기함수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재기함수라는 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공부한 if문과 for문을 이용해서 만든 팩토리얼 기능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코드를 좀 보내주실래요? 들여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내주신 코드 한번 그냥 복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군요. 등호 없애야 되죠. 여기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등호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드를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석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들여쓰기의 레벨, 여기 그러니까 탭 한 칸,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들여쓰기의 레벨은 지켜주셔야 되고 코드들, 그렇죠? 같은 들여쓰기 레벨이고요. if문은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들여쓰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elif는 if랑 같은 레벨, elif는 들여쓰기가 있어야 되죠. 들여쓰기가 여기랑 여기 같은 레벨. 그 다음에 for는 다시 한번 또 들여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탭. 그리고 return은 어디에서 요 def 안에서 def 안쪽에서 retur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레벨이어야 됩니다. 네,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요.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드실 때 시작은 def def 다음에 공백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만들어 주시고 괄호 다음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시고 함수 본문을 이제 만들 겁니다 라는 의미로, 즉 새로운 블록이 시작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콜론, 그럼 밑에 줄에서부터는 들여쓰기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보면
result none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result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고, 전달받은 아규먼트가 0이 아니고 그렇다고 양의 정수도 아니면, 그쵸? 0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면 음수가 왔다는 얘기죠. 음수인 경우에는 none을 그대로 리턴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오건 마이너스 2가 오건 마이너스 3이 오건, 그쵸? 네. 어떤 음수가 오더라도 음수가 오면 0도 아니고 0보다 크지도 않으니까 바로 리턴으로 내려가겠죠. 리절트를 바로 리턴하겠죠. none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서 출력된 게 none이 출력됐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0을 전달한 경우, 아규먼트로 여기 0이 온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만족하면 리절트는 1이라고 바뀌고요. 여기서 바로 끝나서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리턴이 될까요? 1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n에 1이 온 거예요. 여기 1을 전달했어요. 1을 전달하면은요. 처음에는 none으로 초기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0이 아니니까 else로 가겠죠. else인데 검사를 다시 하고 있네요. 0보다 큰지 검사를 해요. 0보다 큰지 검사를 하고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쵸?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none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재할당. none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초기화를 했다가 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으로 재할당을 한 거예요. result라고 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여기를 1이라고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반복을 해요. 자, 반복문이 어떻게 된 건가요? n이 1이죠. n이 1이니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란 말이에요. 1부터 2까지. 몇 번 반복할까요? 1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1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꺼낸 거는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값에다가 곱하기 range에서 꺼낸 값 1을 곱해준 거죠. 1 곱하기 1은 하나마나 1이잖아요. 더 이상 range에서 꺼낼 게 있어요? 꺼낼 게 없죠. 그럼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elif도 끝났네요. 무엇을 리턴하죠? result 2를 리턴해요. 되셨죠? 자, 이 팩토리얼까지만 해보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n에 2가 왔어요. 이 팩토리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none. 그 다음에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0보다 커요. 그럼 여기서 들어와요. 리절트는 1. 네, 여기 이제 다시 1이 됐어요. 그죠? 자, 이제는 range 반복할 때 레인지가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1부터 3까지니까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맞아요? 그럼 리절트는 원래 1이 있었는데 여기다 곱하기 1, 그 다음에는 곱하기 2. 이거 뭐예요? 1부터 2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이 팩토리얼 제대로 계산한 거죠. 다 끝났네요. 무엇을 리턴하죠? 이 팩토리얼 값을 리턴을 하죠. 3도 마찬가지고요.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입니다.
n 팩토리얼, 양수에 대한 n 팩토리얼이 다 계산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는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없어요. 0에 대해서는 정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에 대해서는 반복하면서 그 숫자까지를 곱해 나가는 이런 논리로 팩토리얼 함수를 만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재귀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